자,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이종우 교수님. 자,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3차 감염자로부터, 2차 감염자로부터 3차 감염이 된 지금 사례는 3건만 보고가 됐잖아요. 예. 그게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감염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.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뭐 진화를 해서 사람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염력은 높아지고 예. 이제 치사율은 떨어지거든요. 근데 거꾸로 이제 이거는 1차 환자에서부터 2차 환자로 넘어가서 또 3차로 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이 바뀐 거죠. 이건 병원 내에서 감염하고 병원 내에서는 아무래도 환자 상태가 나쁠 때, 균이 많을 때 이제 감염됐으리라고 보고요. 지금 3차 감염이 일어났던 저분은 결국은 저것도 병원 감염인데 첫 환자보다는 좀 더 증세가 약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균 배출이 적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숫자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렇지만 전체 데이터를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본다면은 어느 게 맞는지 예. 제 생각에는 뭐 감염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. 일반적인 추세니까요. 감염력이 어쨌든 떨어진다. 예. 단계를 거치면서. 그렇지만은 이 우리나라 사례는 아주 특별한 사례입니다. 다른 나라에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보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지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없다 있다. 현재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고 예. 뭐 눈앞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. 예. 예. 자, 일단 보면은 여기 23, 24, 30 이 세 분만 3차 감염자인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3차 감염자가 이쪽에서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여기로 가는 감염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. 이렇게 볼 수 있다.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니까 5차 감염자까지 나왔더라고요.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. 예. 그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단일 병원에서 한꺼번에 생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환자가 한꺼번에 생겼는데요. 어쨌든 뭐 3차 감염이 있는데 문제는 저걸 모르고 지낸 게 아니고 다 추적조사해서 늦었지만은 추적조사해서 관찰 중에 있으니까는 더 이상 번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. 예. 이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내용입니다. 개인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? 그럼 이번 주 중반이 고비다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었는데. 그러니까 20일 날이 첫 환자가 격리 조치가 됐고요. 예. 오늘이 14일입니다. 네. 그래서 그 동안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이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. 마지막으로 생긴 환자가 이제 그 사람의 마지막으로 남한테 감염시킬 3차 감염을 일으키는 시간이 한 6월 17일 정도쯤 될 겁니다. 예. 그때까지 종료가 된다면 더 이상 환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종료된다고 보고요. 그 사이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잠복기 때는 바이러스를 전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이동윤 차장, 네. 지금 격리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격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네요. 그렇습니다. 격리 조치가 된 전체 인원은 1,3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예. 그 중에서 시설에 따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103명이고요.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조치되어 있는 분들이 1,261명 이르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어제 이 시간에만 해도 700명대였는데 하루 만에 573분이 늘어났을 정도로 이렇게 격리 조치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예. 김정환 기자. 네. 지금 격리 조치된 이분들은 어디 시설에 가 있는 건가요? 어느 시설에 가 있죠? 시설에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. 또 자택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격리 조치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집에서 자가 격리된 조치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루에 2번 정도 보건당국의 그 모니터링 전화를 받는 것 외에는 이분들이 답답하다 해서 외출을 할 경우라던가 외부 사람들을 본인들이 격리 조치됐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만나는 것 자체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죠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민들의 공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. 격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가족들도 해당자와 함께 식사를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. 예. 적어도 2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하고 또 화장실이나 세면 도구, 세면기 정도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자, 교수님. 이 격리된 분들 있잖아요. 이분들은 예. 지금 걸렸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
확실하게 결정이 날 때까지 좀 보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거죠. 봐야죠. 예. 그래서 저분들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근데 자가격리를 했다가 이 1200명이나 자가격리가 된 상태인데 지금 뭐 밖에도 다니고 좀 이런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또 옮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시민들 협조가 좀 필요한 거고요. 국민들이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. 이제 그런 위험한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홍보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같이 이 난국을 극복하시는데 참여를 좀 해주셔야 절대 됩니다. 자가격리 예. 대상자들은 이 규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이동희 차장 네. 하루에 2번 전화를 하고 외출 시 보건소에 연락을 해야 된다. 그럼 연락만 하면은 나갈 수 있는 건가요? 조심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당연히 따라 붙겠죠. 예.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겠다.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몇 번을 씻겠다. 이런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겠다는 전제 조건하에 외출을 허락을 하긴 하는데요. 문제는 사실 한국적인 이 특殊상황에서 이런 자가격리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. 그러게요. 집 구조가 서양에서는 뭐 집도 크고 방도 많고 층도 뭐 여러 개 층을 이렇게 한 사람이 쓰고 한 집에서 쓰고 있겠지만 한국에서 주거 형태가 지금 80% 이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화장실을 따로 쓰고 식기를 따로 쓰고 세면대를 따로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질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상 이 자가격리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이 우리가 기대하는 보건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조치가 잘 이루어질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. 그러게요. 지금 한 분이 보니까 어디 서울 분인데 전북까지 골프를 치러 가셨다고요. 참 이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랬고 또 그런 유언비어가 또 퍼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.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이 확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조치 대상으로 정해졌습니다. 예. 그런데 남편과 함께 전북 고창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. 그래요. 혼자 이렇게 부부가 간 것도 아니고 15명에 이르는 동반자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이런 사실을 미리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서 보건당국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갔나라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위치 추적을 한 끝에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지금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왔다고 하는데요.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질환은 메르스는 이 국민적인 도움, 협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말 극복해내기 어려운 질환인 만큼 이런 자가격리 조치부터 잘 따라주는 이런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근데 이분이 지금 뭐 어떤 상태인지 아직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. 다행히 일단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. 이 확진 환자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?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, 근데 김정환 기자. 네. 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간호사 한 분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 격리가 좀 엄밀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. 저는 이제 저분에 대한 좀 질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SNS 상에서 너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었다. 그런데 2003년에 저희 국민들 사스 방역 조치에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?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분들이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고요. 이것을 좀 사전에 초기에 좀 조치하지 못한 당국에게 좀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. 예. 사실 어제 자가 격리된 숫자가 늘어난 숫자가 한 500여 명이 넘습니다. 한 570명 되거든요. 예, 그분들이 이미 오염됐다고 추정되는 시간으로부터 사실은 거의 일주일씩 다 지난 분들이에요. 예.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에 움직였던 동선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. 예, 그런데도 이게 지금 자가 격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자들은 입원 치료를 격리 치료를 하고 그 환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은 자가 격리를 시키는 건데 이걸 통해서 과연 그 2차, 3차를 뭐 저런 식으로 골프 여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수없이 움직인 동선들이 막 얽혀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, 보건 당국으로서는 제발 더 3차 감염자가 더 나오지 않기를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말 뭐 두 가지, 하늘이 도와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을 때는 감염이 안 되는 게 확실하다면 그렇게 사전에 돌아다닌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잠복기에도 그렇게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늘이 돕기를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. 이동희 차장. 네. 지금
충북 충주에 이 격리시설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왜 충북 충주인지도 궁금합니다. 예, 충북 충주에 어떤 시설이 있냐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자활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예. 예전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설, 교정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좀 비교적 갖추고 있고 외진 곳에 떨어져 있는 데다가 보건복지부, 지금 저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보건복지부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예.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는 각 의료기관에 저렇게 이 메르스 확진 환자들을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 군데 모아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보건부 당국에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이 충주시 당국에서는 주민들이나 충주시 입장에서는 불안하죠. 아니 그동안 환자도 없었는데 왜 환자들을 우리 동네로 오게 하는 거야?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예, 교수님. 여기 이렇게 수용이 되면 정부에서 뭐 다 밥도 주고 뭐 모든 걸 다 무료로 다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? 예, 일단은 그렇습니다. 예.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일단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렇죠. 되는 거군요. 근데 이제 저렇게 시설을 한두 번 이용하는 걸로 그쳐야지 이제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사실 적절치가 않거든요. 예. 왜냐하면 왜 전국에 있는 환자가 왜 우리 지역에 오죠? 뭐 이런 말이 이제 그 지역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필요한 경우는 저렇게 연수시설을 활용해서 예.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분산해야 됩니다. 지역별로 예. 분산해야 된다. 예, 우리 지금 보건당국이요. 얼마나 황당한가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기 연수시설에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했잖아요. 저 연수시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격리병동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. 예. 그런데도 그런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.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오기 전에 사실은 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가서 또 메르스 문제가 있었으니까 몇몇 의사들에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. 예. 의심 환자 신고가 있어서 보건당국에 이 질병관리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그 환자가 아니 그분이 메르스 환자가 아니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? 그걸로 예. 이런 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. 우리 보건당국이 지금요 얼마나 웃기는 건 환자를 진료를 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을 출퇴근 여부를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해라. 이래서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? 왜? 병원에 환자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다시 이튿날 병원에 출근을 해서 다시 다른 환자들을 진료를 했다는 거예요. 예. 그런 상태로 이 메르스라 그런 병을 관리를 해오면서 우리 정부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? 지금 이게 전염병 관리병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염병 관리법에 예. 보면 환자를 제대로 의심 환자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사들도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그렇게 처벌받도록 하는데 신고를 했을 때 당신이 환자 아니면 당신이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그 정부는요 정부가 아닙니다. 예.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뭔가 제대로 확실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.